안녕하십니까. 세계의 문화유산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이제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대부분 다 잘 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직 이제 우리 과목을 이제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 과목의 이제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제 다 열심히들 접근을 하셨던 것 같고 잘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좋은 경험을 한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또 9주차부터 이어지는, 오늘부터 이어지는 그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그리고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유럽의 도시 중에 하나인 피렌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피렌체를 우리 수업에서 왜 다루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렌체를 이제 떠올려 보면 보통 이제 우리 여행을 갈 때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피렌체는 그 유명한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 있고요. 베큐 궁이 있고, 메디치 궁전이 있고, 또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그러니까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베키오 다리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피티 궁전이라든지, 뭐 우피치, 시뇨리나 광장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시로 많이 생각을 하고 떠올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피렌체 하면 곧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를 이야기를 할 때 이 피렌체라는 곳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중심에는 소위 이제 피렌체의 중심이 됐었던 메디치 가문이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막 접근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르네상스라는 게 도대체 왜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그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측면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고들이 어떤 형태로 한 단계 더 변화를 했느냐라는 측면들을 이 이제 피렌체 역사지구를 통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이 피렌체라는 이제 꼭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피렌체에서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웨딩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되게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라고 하면 1순위가 이제 사실은 피렌체입니다. 뭐 이제 사실은 피렌체 저도 이제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더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이제 가셔서, 물론 이제 그 관광지를 느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르네상스라는 것들을 한 번씩은 느껴보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렌체는요,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플로렌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피렌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피렌체라는 말은 꽃이라는 뜻입니다. 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탈리아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탈리아 축구를. 물론 제가 이 플로렌스 지방의 축구팀 팬은 아닌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 저는 이제 SSC 나폴리, 그러니까 나폴리 지역에 기반을 둔 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이제 세리에 A, 그러니까 세리에 A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플로렌스 지역의 축구팀이 피오렌티나라는 팀입니다.
그 피오렌티나라는 팀의 이 이제 로고를 보면 거기에 이제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막 해바라기 같은 그런 꽃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피렌체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은 그런 이제 문양이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기차를 타면 얼마 걸렸더라?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이제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피렌체 도시 안에서 사실 이 역사지구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문화유산 지역은 사방 1k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사실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 유적, 뭐 일종의 유적지죠. 그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을 관람을 하시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도보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생각보다 그 피렌체 중앙역에서부터 뭐 베키오 궁이라든지 메디치 궁전이라든지 뭐 우피치 미술관이라든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뭐 어쨌든 그 안에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뭐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궁, 메디치 궁전, 우피치 미술관 뭐 이런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각각의 이제 일종의 그런 문화유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만큼 이 피렌체 역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의미들을 관광객들에게 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되게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이제 피렌체 역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198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게 심지어 바티칸보다 더 빨라요. 그만큼 이제 르네상스라는 그 중세의 큰 사건과 관련을 해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일찍부터 관심을 받고 또 이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던 그런 이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요게 이제 그 백효 궁하고 뭐 이제 우피치 미술관하고 모여 있는 고 이제 장소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탑에 올라가 가지고 본 피렌체의 전경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을 가보시면 특히 이제 그 이탈리아 지역을 여기저기 이제 가보시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이런 곳일 텐데, 이런 모습일 텐데, 종탑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탑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몇십 미터 되는 그 높이를 이제 걸어서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올라가요. 그 탑에 올라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정말 힘든데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정말 막 장관의 모습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요. 이 그림처럼. 이거를 사실은 사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갔던 때도 이제 이렇게 좀 되게 날이 흐렸거든요. 흐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중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우중충한 날씨조차도 너무 이 도시의 분위기랑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피렌체도 그렇지만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보면 좀 뭐랄까 도시의 통일감이 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예스럽고 고풍스러운 통일감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장엄하고 뭔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백효궁하고 이제 그렇게 일련에 있는 그런 이제 유적들 같은 경우에는 고딕양식으로 주로 많이 지어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형태로 구조화가 되고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세밀한 양식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장엄하고 큰 어떤 그런 이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성당이나 이런 데 뭐 일종의 벽화라든지 천정화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사실 백효궁이라든지 뭐 인제 메디치 가문에 초점을 늘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물론 상대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적게 방문하는 그런 인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이 피티궁입니다. 피티궁전이 실제로 쪼끔은 인제 덜 가요, 사람들이. 근데 이 피티궁전이 실제로 인제 메디치 가문하고 당연히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PT 가문이라는 그러니까 PT 가문이 이 인제 그 궁을 만들어요. 궁을 만드는데 그 목표가 이제 그 메디치의 궁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궁을 만들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PT 궁을 만들거든요. 그 PT 궁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이 PT 가문이 몰락을 해요. 먼저 몰락을 하고 이 PT 궁을 누가 사느냐? 메디치 가문이 사요. 그래서 인제 일종의 별장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죠. 뭐 어쨌든 그런 인제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인제 궁전인데 고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찾아보시면 굉장히 인제 재미있는 그런 의미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제가 뭐 인제 이 피렌체에 대해서 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고 그 뭐 그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막 여러분들한테 미주알 코주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어쨌든 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강조를 막 과도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인제 요런 부분들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인제 메디치 가문도 그렇고 피티 가문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인제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그런 가문들이요.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벌었냐면 인제 쉽게 말하면 금융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치면 은행요. 메디치 가문이 유럽 곳곳에 운영을 했던 은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은행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돈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은행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일수 찍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일수 찍고 그렇게 인제 금융업을 하게 되면 왜 아시다시피 인제 저축을 하는 그런 형태 돈을 맡기면 거기에 이율을 붙여 주고 그리고 돈을 빌려가면 거기에 이율을 붙여서 받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제3 금융위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이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인제 이율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은행업이 잘 되면 완전 그 가문은 떼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인제 사실은 형성이 돼서 부를 축적 가면 갈수록 부를 계속해서 축적을 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인데 피티 가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제 중흥기에 그 피티 가문 구성원들이 인제 그런 금융업에 종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디치 가문을 이 피티 가문은 넘어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냥 메디치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대단한 집안이다. 대단한 가문이다.'라는 걸 내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제 이 피티 가문이 피티 궁전이라는 그 궁을 지어요. 근데 궁을 지을 때 목적이 무조건 메디치가 가지고 있는 궁보다 뭐 메디치가 사용하는 건물보다 더 크게 더 장엄하게 더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티 궁전 여러분들 가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커요, 피티 궁전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예술품들이요.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메디치 가문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뭐 우피치 미술관에 주로 많이 인제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예술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떨어져요. 참 안타깝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PT 궁전을 굉장히 크게 지어요. 그 100 킬로 다리 넘어서. 근데 인제 PT 가문이 메디치 가문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러니까 몰락을 해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돈 장사라는 돈놀이라는 게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또 망해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뭐 우리나라식 개념으로 치면 일종의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쏟아부어 가지고 일종의 인제 사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PT 궁전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부자는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라도 3 대는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인제 PT 가문이 몰락을 하면서 그냥 궁전만 덩그러니 남는단 말이야. 그걸 인제 메디치 가문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별장처럼 활용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인제 그 안주인한테 이걸 이제 별장적으로 처럼 사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인제 선물을 했다라는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PT 궁전을 인제 인수를 한 거야. PT 가문 궁전에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메디치궁이나 인제 뭐 저 백희호궁 같은 이런 데서 인제 PT 궁전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인제 사실은 길이 그 백희호 다리 넘어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백희호 다리 여기가 인제 원래 되게 못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뭐 인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지역은 아니거든. 근데 그 인제 백희호 다리에 인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서 인제 난전을 펴 놓고 장사를 했냐 하면, 일종의 인제 도축, 그러니까 축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막 썰어 가지고 팔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지금 개념으로 치면 인제 정육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정육점이라는 게 뭐 인제 냉장이나 냉동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 백희호 다리에 정육점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제 메디치 가문이 별로 이렇게 좀 안이 꼽게, 뭐 안이 꼽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뭐 냉장 시스템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제 막 소 해체쇼 해 가지고 이렇게 내장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요, 사실은 엄청난 악취가 나고 엄청나게 더럽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인제 그 난전이 펼쳐지는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디치 이 가문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게 이제 자기들은 굉장히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던 그런 가문의 굉장히 이제 큰 일종의 이제 새로운 신흥 귀족들인데, '아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 굳이 이렇게 별장을 가야 돼? 왜 굳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백효 다리 위에 2 층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건물을 인제 그 PT 궁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사 가지고 그 건물로 인제 일종의 하늘 다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백희호 궁하고 이 인제 메디치 궁 같은 이런 데서 인제 바로 그 하늘 인제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2 층 3층 통로를 통해 가지고 PT 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자, 문제가 뭐냐? 어쨌든 그래, 그런 이제 길을 만들었는데 창문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희호 다리에도 그 2 층에다가 창문을 만드는데 여름 돼서 창문만 열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뭘 했냐? 이 백희호 다리에서 원래 일하던 그 소상공인들, 소위 이제 축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려요, 다른 데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인제 쫓아낸다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막 우리나라식 개념으로 생각하면 두들겨 패 가지고 이렇게 "너 꺼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메디치 가문이 절대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메디치 가문이 인제 이 백희호 다리에서 원래 일하고 있었던 그 소위 소상공인들을 내보내면서 일종의 보상금들을 다 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곳에 정착을 해 가지고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 다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인제 어디 가느냐. 사실은 여러분들 그 시기에는 그렇게 생업을 하던 그 터전에서 쫓겨나면 멀리까지 못 가요. 그거 어떻게 멀리 가요, 여러분들. 그 자기 단골 손님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정착을 하고 그게 전승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인제 피렌체 중앙시장인 거죠. 그 여러분들 피렌체 그 인제 중앙역에서 내려서 좌측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큰 길 건너 가지고 인제 가죽시장 나오고, 가죽시장 안쪽에 인제 그 소고기하고 파는 이런 인제 피렌체 중앙시장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인제 소위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그 축산업을 하고 있었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제 사실은 아직까지도 피렌체가 소고기가 되게 유명하고요. 여러분들 인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 저기 어디야, 그 프리안 19라는 거 있잖아요, OTBN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 인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피렌체에 가시면 여러분 곱창 버거를 꼭 드세요."라는 인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곱창 버거가요,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거 스테이크가 아니에요.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여러분들 곱창 버거입니다. 진짜로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렌체 중앙시장 안에 있는 곱창버거 파는 데 여러 군데 있어요. 가 보시면요, 막 줄 서 가지고 인제 먹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곱창 햄버거 먹으면서 사람들 막 이제 글라스로 된 와인 마시고 있고 막 이래요. 되게 웃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해 가지고 음식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곱창버거 같은 것들도 생겨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거기를 비워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냐 하면 그 금속 공예하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돈을 벌면은 사치를 한다라는 제1번 품목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보석 공예하는 사람들을 되게 불러 모아 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도 백희호 다리 가면요, 귀금속점이 옆으로 쫙 늘어서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그 귀금속점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단테가 이 베키오 다리에서 베아트리체라는 사람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던 그런 장소로 유명한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귀금속점들이 지금 이제 쭉 늘어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가면요, 굉장히 좀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을 넘어서 유럽 사람들한테 이 베키오 다리가 청혼을 하는 다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청혼을 하는 장소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인제 베키오 다리 가 보시면요, 막 청혼을 줄 서서 해요. 되게 웃겨요. 거기 하여튼 문화가 되게 웃겨.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인제 그런 인제 베키오 다리의 그런 인제 이야기들, 일화들이 엮여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인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인제 베키오 다리인데, 여기 베키오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제 그 메디치 궁하고 인제 베키오 궁이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인제 2 층을 통해 가지고 가는 길을 만든 거죠. 고렇게 인제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등재 기준 1, 2, 3, 4, 6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당을 하죠. 우리 이런 비슷한 게 인제 바티칸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초창기에 이 인제 어떤 특정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라는 거는 곧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되게 세계적으로 그 유네스코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등재 기준을 대부분 만족을 시키는 그런 인제 유산들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인제 일찍 이게 인제 선정이 되면 될수록 인제 그런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어쨌든 등재 기준 1 번이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우피치 미술관 가 보시면요, 우리 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책에서 봤던 그런 이제 유럽의 명화들이 거기에 상당수가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되게 유명해요. 그게 인제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인제 건축 기술의 발전, 뭐 도시 계획 이런 것들에 인제 중요한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건데, 이게 메디치 가문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문이 있고 그 가문에 의해서 르네상스 시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되고 건축된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재 기준 3번 같은 경우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 르네상스기의 문화 예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르네상스기 문화 예술의 가장 특출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피렌체 역사지구라는 거죠. 고런 측면에서 쪼끔 인제 어쨌든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그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 단계를 예증하기 때문에 이게 인제 4번 기준에도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6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제 유럽 역사에서의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다라는 측면에서 1 번, 2 번, 3 번, 4 번, 6 번의 그 등재 기준을 모두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이 르네상스라는 거, 그러니까 인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인간 중심의 뭔가 사고를 하는 그런 인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르네상스라는 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대에 와 가지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든 세상의 어떤 이야기나 필요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간 중심으로 모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 사고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왔을까? 그리고 처음 그게 출발을 했을 때는 왜 그런 사고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 피렌체 역사지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소위 인제 인류의 역사, 뭐 발전 단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하고 싶은 키워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 주차의 온라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